구글이 차세대 AI 칩1호를 삼성에 맡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내용이고 구글이 TSMC만 보지 않고 삼성도 보는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요인입니다. 구글이 현재 맡기려고 하는 곳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연결 부위이기 때문에 그쪽 측면은 삼성이 상당히 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HBM4에서 로직 다이 만드는 거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구글이 TSMC의 물량을 다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가 약간의 풍선 효과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시사점이 뭐가 있느냐? 구글이 삼성이랑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구글은 오랫동안 삼성전자랑 반도체를 같이 많이 만들어 왔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패키지 쪽이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구글에 들어가주는 TPU나 관련된 AI 칩 같은 거에 대해서도 구글이랑 항상 오랫동안 했던 것도 맞습니다. 최근에서야 이제 그게 길이 끊겼던 거는 있었다가 다시금 하기 때문에 구글을 받은 게 처음인 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이 기술, 얘기했다시피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연결해주는 어떤 연결 부위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이 이 TSMC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어쨌든 간에 이 안정된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4나노 쪽의 칩넷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특화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중요해지는 상황이고 어떤 면에서는 구글은 엔비디아 GPU를 안 쓰려고 그러죠. 엔비디아 GPU 말고 ASIC 말하자면은 스페셜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이겠죠. 어플리케이션 했었을 때 이런 상황에 자기 맞춤 반도체를 만들 때는 결국에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TPU 연결해주는 부위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달라지는 그 부위는 삼성전자가 강점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4를 만들어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오직 다이랑 유사한 걸로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거 말고 딴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건 삼성전자가 좀 더 강점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TSMC가 다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좀 더 어느 정도의 강점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얘기 드린 대로 반도체 성능 자체에서 메모리 중심의 변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얘기 드렸다시피 엔비디아 GPU가 속도가 8이었는데 HBM 들어가서 8.8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베라루빈 말고 그 다음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베라루빈 칩이네요. 거기가 현재가 HBM4가 들어갈 예정인데 22TB/s거든요. 거기에 반도체가 HBM4가 8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AI 반도체의 필수 성능이 메모리이기 때문에 메모리 연관되어진 설계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할 수 있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다. 근데 이게 아주 큰 돈이 되냐? 그건 또 모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매출에 있어서 아주 나아질 거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1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언제 실제 수주가 돼서 생산까지 되냐? 보통 아무리 작게 잡아도 6개월 이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나 실적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TSMC만 안 보고 삼성도 보는 이유는 풍선 효과는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전체 소위 첨단 노드, 최첨단 노드라고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패키지 중에 가장 어려운 패키지 2.5D 3D라 그래가지고요. TSMC는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코오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코오스에서 잠깐 투자하러 보시면은 아래에 있는 서브스트레이트가 뭐죠? 이게 많이 요새 나오고 있는 그 기판입니다. 이 기판이 아주 비싸게 붙여 있고 실리콘 웨이퍼가 있고 그다음에 먼저 다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가 저기 삼성 같은 경우를 I 큐브라고 합니다. I 큐브 뭐 S, I 큐브, R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술이 생각보다는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 비빌 수 있는 쪽은 삼성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도 TSMC의 대체제까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얘기는 AI 칩 전체가 아니라 HBM과 연결되는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파운드리에 이게 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그 선단 노드를 보자면 3나노, 2나노 쪽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주로 어디 쓰이냐면 엑시노스라고 하는 삼성전자 핸드폰 쪽 있죠. 거기에 칩에 주로 쓰이거든요. 근데 그게 수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 내부적으로 요즘에 뭐 성과급 이슈도 있기도 해서 DX 부분이라는 게 있고 DS 부분이라는 거 하는 게 있는데 DS에서도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부라고 하는 게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게 임직원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로 일단은 설계하는 데에서 설계비를 엑시노스 쪽에 해주는 핸드폰사가 고객이겠죠. 고객의
소비자한테 이 설계에 대한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억지로 성능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선단 노드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파운드리는 어떻게 되냐? 3나노, 2나노가 지금 TSMC만큼의 수율이 안 나오거든요. 특히 2나노는 50% 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50% 안 넘죠? 그러면 또 손실이에요. 말하자면은 이게 선단 노드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과 노력들이 적자를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근데 여기 구글의 TPU 같은 거에 연결되어진 메모리, 연결되어진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로직 다이는 4나노 이하 보다 좀 더 큰 거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또 적자인 이유는 HBM4에 들어가는 로직 다이가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제대로 가격을 못 받고 있어요. 왜냐면 또 같은 부분이다 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다른 회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가격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의 실적 개선은 조금 도움되겠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일 강한 건 이제 TSMC잖아요. 이런 빅테크들이 삼성까지 같이 보려는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생산 문제, 공급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두 개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생산이 부족하거나 공급처 나눠주라고는 비슷하긴 하겠지만 조금 다른 길로 보자면은, 그러면은 생산이 부족하기만 해서 이런 게 된 것이냐, 생산이 부족하더라도 실력이 안 되면 만들지 못하거든요. 이 두 가지 힘이 둘 다 있습니다. 공급처 나누는 이유는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나마 선단 노드의 전공정이라고 하는 거 3나노, 2나노를 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그 맞춤 가지의 그 어드밴스 패키지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삼성하고 TSMC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더 도약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소위 패밀리스 회사들한테 신뢰를 얻어가지고 고객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실제 공급처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첫 번째로는 TSMC의 캐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항을 하고 싶어서 삼성전자를 찾고 있는 건 맞고요. 결국에는 그러려고 친다면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너무 무리한 공정 개발과 새로운 것들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요율이 확보돼가지고 고객들을 더 많이 가져가서 이력들을 많이 가지고 비즈니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를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의 원년, 회복의 원년을 삼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부족해서도 맞고요. 공급처의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는 균형이라고 하면 될 수도 있겠다. 수율 측면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대항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대체제까지는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은 이제 메모리도 하고요, 파운드리도 합니다. AI 칩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장점이 되고 있는 거죠? 100% 장점입니다. AI는 결국에 AI의 기술 발달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존에 있었던 AI 방식은 데이터를 많이 넣는 게 아니라 논리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데이터 처리용 인공지능이었는데, 인간하고는 전혀 상관없었죠. 인간은 새로운 알고리즘과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기존의 AI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주는 전자 계산기에 가깝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알파고부터 시작하는 딥러닝과 머신러닝과 LLM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데이터를 이만큼 많이 넣어주게 되면은 새로운 알고리즘이 만들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AI 칩이 지금 우리 세상을 바꿔놓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라고 하는 게 AI 칩에서의 성능의 필수가 됐다. 그렇친다면 이런 거겠죠. 예전에는 항상 CPU라고 하는 거나 뭐 AP라고 하는 거든 간에 이게 중앙 처리 장치가 이만큼이 있었었고요. 거기에 곁다리로 메모리가 끼는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AI 칩이 좀 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AI 성능은 과하고 메모리 부족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메모리라고 하는 것과 AI 칩이, 옛날에는 메모리가 10을 일하고 있으면 AI는 80을 일하고 있었거든요. 나머지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10을 일하니까 8개 붙었던 게 GPU였던 것이죠. 그러고 친다면 지금 어떻게 하냐? 그럼 메모리가 10 할 때 옆에 있는 AI도 10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뭐라 하죠? 메모리를 중심으로 성능을 해주는 것을 프로세스 인 메모리라 그래서 메모리 안에 시스템 반도체인 거죠. 그거 PIM 기술, 그래서 프로세스 인 메모리 기술이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주도권 헤게모니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원래 메모리가 훨씬 더 역할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는 단품이 불가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AI 칩에서는 이 단품의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걸 붙여가지고 만들어주는 시스템 반도체의 파운드리 방식이 제품의 최적화, 그 다음에 성능에 있어서의 개선에 되게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큰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은 상당히 이익을 확보하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토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조직이나 이런 업무 같은 것들도 잘 되어 있어야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TSMC는 메모리가 없거든요. 그럼 메모리가 중요한데 메모리를 사다 써야 돼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둘 다 있는 것이 상당히 장점이다 라고 얘기 들을 수 있겠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진짜 살아나는지 보기 위해서 일단 구글 보도 있었고요. 추가 고객사 문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빅테크 회사의 수주가 가장 큰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하노 양산에서는 대표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빅테크 회사들이죠. 거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텍사스주의 테일러 시에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팹을 짓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다시 공사를 재개했다가 올해 말 정도 때 웨이퍼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거기서 그럼 웨이퍼 생산을 할 때 웨이퍼를 최대한으로 많이 생산해줘야 자연스럽게 수율도 나오면서도 매출과 이익이 나오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수주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수주, 빅테크 회사들의 회수줄 여전히 들어보셨겠지만 이번에 리사수라고 하는 AMD 회장도 와가지고 삼성과 미팅하고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뭐 하고 있냐면요. 물론 빅테크 회사뿐만 아니라 그 인도나 중국의 패밀리스 회사들까지도 연결해서 이런 테스트 같은 것들 되게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를 증가시켜 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자면은 2나노에 대한 수율 확보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수율 확보가 중요하겠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만만한 얘기는 아니다. 인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잘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 고객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한 다음에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 만드는 방식의 수율 관련된 내용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삼성 파운드리에 살려고 한다면 고객사 확보뿐만 아니라 수율을 높여주기 위한 기술적인 활동, 조직적인 활동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SK하이닉스 미국에서도 거래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월가 투자자들이 더 쉽게 사고 엔비디아와 반도체주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네, 두 가지는 모두 다 동의가 됩니다. 첫 번째 나눠보자면은 월가 투자자들이 하이닉스에서 쉽게 살 수 있게 되겠죠. 결국에 이제 ADR 상장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한 8월달 여부가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쉽게 사는 건 맞아서 유동성 공급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거 맞고요. 두 번째 엔비디아 묶여서 소위 ETF 상품 같은 거나 패시브 투자가 가능해진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보았으면 타이거 반도체 미국 필라델피아 지수 이런 거 보시면 거기에 엔비디아도 있고 TSMC ADR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제조라고 할 수 있는 그다음에 해외 상장을 진행한 미국 시장 상장을 진행한 이 실제로 TSMC 같은 형태가 된다고 충분히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시브 자금과 개인 투자들의 자금 확보는 될 수 있다.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마이너스 요인은 당연스럽게 원래 한국의 코스피에 투자해야 될 월가 자금이 미국으로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말해 역유입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봤을 때 어쨌든 간에 그러더라도 이 패시브 자금 투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ETF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플러스가 많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플러스가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엔비디아 묶어서 보는 거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같이 보실 게 근데 이게 얼만큼 정도의 프리미엄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려할 필요 있습니다.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TSMC의 ADR과 뭐가 다를까라는 건데 TSMC는 ADR로 아주 성공을 많이 했고 지금 PER 단계, 그러니까 퍼라는 걸로 보시면 거의 35배, 40배 가까이 되거든요. 이거는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TSMC를 ADR을 사는 거랑 대만에서 직접 사는 거랑 뭐가 더 좋을까? 근데 대만 시장은 우리나라처럼 금융시장 개방이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대만 주식을 사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려 TSMC의 ADR이 그 대만 자체의 주식보다 더 값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좋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만큼 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00%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TSMC의 ADR만큼의 프리미엄, 15% 정도가 프리미엄인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플러스 요인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 요거는 좀 더 상상해 보면 나쁘지 않은 게, 지금 이런 이익 측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두 회사는 내년도에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는 1등, 하이닉스는 5등에 들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친다면 미국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아니 메모리 이렇게 비싸게 받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 손해예요. 이래서 관세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 SK 하이닉스의 성장과 성과가 미국 시민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이게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두 회사, 특히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벌어들인 수많은 잉여 자금 같은 것들을 주식을 진행할 때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로 가는 것들은 이 정치적 의사결정에도 나쁘지 않은 요인이겠다. 왜냐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돈 벌거나 경제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실제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좋아져서.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한쪽에 돈이 몰리면 미국이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ADR은 결국엔 플러스 되겠다라고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AI 칩이 잘 팔릴수록 SK 하이닉스, HBM까지 같이 주목받는 관계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우리나라 두 회사, 메모리 투탑이 그중에서 또 SK 하이닉스처럼 HBM 잘 만들던 기업이 이렇게까지 주목받게 됐고 시총도 1000조가 넘었던 가장 큰 이유, 결국에 메모리가 선택 사양이 아니라 필수 사양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말하자면은 엔비디아 GPU에는 필수적으로 지금 B200이라고 하는 블랙엘 200이나 GB300, 그래스 블랙엘 300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하이닉스 HBM이 8개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8개가 들어간다. 그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은 AI 반도체 칩이 되면서 메모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사항이 됐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예를 들면 지금 제일 팔리고 있는 B200 같은 경우가 GPU라고 하는 성능이 8.0 테라바이트 per sec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럼 8.0이라고 하는 것을 1초에 8 테라바이트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처리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 양은 결국에 HBM의 성능인데요. 하이닉스 HBM3E 같은 경우가 보통 1.1 테라바이트 per sec라고 하는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1.1 곱하기 8, 8.8이 나와야 8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 AI 칩이든 모든 AI 칩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인데 데이터를 가져오는 용량이 성능의 필수가 돼버렸다. 이 측면 때문에 HBM은 같이 주목받고 있어.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사이클이 무뎌지거나 아니면 엔비디아 칩에 연결된다고 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이클이 길어지거나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에서 앞서가려면 단순히 물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뭐 수율이나 품질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거는 뭐 모든 반도체는 동일합니다. 게다가 이제 HBM은 조금 더 수율과 품질에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것이 지금 SK 하이닉스가 약 2년 전에 엔비디아 승인을 먼저 받으면서 그다음에 수율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메모리 업계 작년에 1등했던 이유도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보시면 중국 반도체가 지금 웨이퍼 생산으로 보자면 전 세계 10%가 넘거든요, 메모리 중에. 근데 얘네 갖고 있는 영업이익은 3%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웨이퍼 자체의 성능도 떨어지지만 양품, 수율이 낮기 때문에 웨이퍼를 만들어도 양품으로 나올 수 있는 칩 개수가 적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율이 떨어지게 되면 영업이익이 작은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량만 늘리면 안 되고 수율과 품질의 향상도 항상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 얘기하시면 뭐 연구개발과 생산이 굉장히 큰 차이다 말씀하시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구소에서 이거를 만들어주는 레시피를 만들어주는 개발하는 사람과 개발된 레시피를 가지고 수많은 설비를 뿌려서 동일한 성능을 내게 해주는 공정과 양산 엔지니어들이 수율을 책임지는 것이죠. 이것은 둘 다 중요한 것이고 SK하이닉스 그걸 되게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어떻게 따라오고 있고 따라온다고 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HBM에서는 지금 얘기하다시피 SK 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HBM3E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일단 미리 물량은 다 팔린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점유율 측면이 어떻게 되느냐? 작년도 말 정도가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이 6대 2대 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도 삼성전자가 조금 더 포션이 올라가서 5대 3대 2가 될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인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이 두 회사가 거의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에 있어서 선두 자리를 내년에 혹시 뺏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 그렇다고 망해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모든 메모리 회사들은 지금 HBM이라고 하는 웨이퍼에 한 600개가 나오는데 600개짜리 칩에 12개 쌓아서 만들어주는 HBM이라고 하는 수요가 품질이 굉장히 극강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제품과 웨이퍼 한 장에 1,500개 나와주는 단품 제품이 있거든요. 단품과 HBM이 훨씬 더 봤을 때 HBM 만들어주는 웨이퍼 자체가 워낙에 고가이기도 하고 톨수도 많이 나오지 않다. 칩 개수가 적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돈 벌기가 더 어렵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일단은 점점점 독점에서 독점이 깨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게 맞다. 두 번째로 그럴 거치된 결국에는 수율과 품질 같은 것들을 올려야 될 것일 것 같고요. 그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인이겠다. 그래서 내년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둘이 붙을 거라는 얘기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HBM입니다. D램까지 다 합쳐지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 내용이나 양산에 대해서 이익 측면으로도요. 마이크로는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진짜로 반도체 대장주라면 투자자들의 주가 말고 또 물량, 실적도 볼 게 많은데 어떤 점에 좀 집중해야 될까요? 일단은 대장자라고 친다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에는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데의 매출과 투자의 규모. 두 번째로는 실제로 HBM 같은 것들의 가격의 변동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고객사는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의 소위 시장에서의 이익에 컨센서스를 맞춰 줄 것이냐. 지금 약 한 2년간 항상 엔비디아는 컨센서스 대비 돈을 더 벌었습니다. 대단한 일이긴 하죠. 영업이익이 75%까지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도 근데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회사들은 실력과 양산 관리 같은 것들이 다 잘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을 다 장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현역사가 SK하이닉스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HBM 가격을 주로 말씀드린 이유는 생각보다는 지금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업계 1등이 잘 된 이유는 HBM이 잘 된 게 아니죠. 결국에는 단품 D램 가격이 1년 전보다 약 15배, 15배 이상 상승했거든요. 4불짜리가 지금 거의 60불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품이 훨씬 더 많이 팔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금액으로 보자면 SK하이닉스가 2등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실제 1분기 때 얘네들이 벌어진 액수, 점유율 같은 거 금액으로 보시면은 제 삼성전자가 38.9고요. SK하이닉스가 29.9입니다. 이거는 거의 9% 차이 나죠? 근데 이 숫자는 딱 작년에 봤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외려 앞서갔었습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더라. 근데 맞으면은 단품 D램이 갖고 있었던 이 가격의 멀티플이죠. 이것들이 훨씬 더 컸던 거고 HBM은 수주 방식이다 보니까 가격을 또 많이 못 올렸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HBM 가격이 내년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더욱더. 왜냐면 어려워지기도 하고 물량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가격을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빅테크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제 반도체 제품의 개발 그 다음에 전자업계 시장에서의 장악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당연히 주목받고 있고요. 요즘엔 그 외에 이제 LG 이노텍 같은 부품주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에만 너무 집중되고 있어요. 다른 회사, 저희가 돈 버는 회사들 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AI 칩이 들어오면서 특히 우리나라에는 칩 내부에 쓰여지는 쇼티지 같은 게 발생이 됐고요. 대표적으로 후공정 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칩이 있고 반도체 다이가 있죠. 그 다음에 웨이퍼라고 하는 실리콘 인터포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부위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 바로 기판이 들어갑니다. 기판이 들어갔는데 이 기판이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부가가치가 높은 건 아니었는데 봤더니 물론 기본적으로 유리기판 같은 게 나오거나 아주 미세한 전공정으로서 다이하고 기판을 붙일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중간재라고 할 수 있는 기판, 현재의 대표적으로 PCB 기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게 현재 미세화되어 있는 배선을 다 얘네가 배선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대표적으로 기술로 보시면은 FCBGA라고 그래서요. 플립 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전에 패키지 보시면 딱 기억하시는 게 뭐죠? 이렇게 칩이 있으면 옆에다 이렇게 직개발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리드 프레임이라고 했던 거. 요거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 직개발 같은 건 단점이 뭐냐면 칩에서 끝에 밖에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소위 IO 개수라고 하죠. IO 개수가 100개가 안 돼요. 그런데 80년대 후반부터 뭐가 나왔냐? 그러지 말고 이 PCB 기판을 칩의 아래쪽에 씁시다. 왜냐하면 이게 PCB 기판이 배선판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배선 잘 만들게 되면은 이 가운데 쪽에 실제로 끝에밖에 안 됐던 데에서 가운데로도 IO 개수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됐거든요. 거기에 됐던 게 IO 개수가 500개, 600개, 막 1000개 이상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기판이 되게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기판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특히 갑자기 왜 이렇게 됐냐. 그렇게 말씀드렸던 볼 그리드 어레이 방식부터 PCB 기판이 마련해졌는데 이 PCB 기판들의 품질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보자면 세 가지거든요.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PCB 기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죠?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시스, 코리아 서키트 이런 데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좀 더 미세한 데인 게 ABF라고 해서요. 아지모노프 빌더 필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가 미래가 바로 유리 기판입니다. 다 기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냐? 가장 큰 거는 PCB 기판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유리섬유라고 하는 그 섬유, 전자섬유를 이렇게 꼬아놨습니다. 이렇게 꼬아놨어요. 꼬아놨으니까 얘네는 패턴을 보시면 얘가 10 마이크로미터 그 정도를 이하를 패턴이라고 그러면 이 꼬아놓은 것 때문에 굴곡이 있겠죠. 이 굴곡 때문에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패턴이 못합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 이만큼 있을 때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밖에 못하니까 더 미세한 배선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PCB 기판도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지금 대표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 게 바로 ABF 기판입니다. 아지모노프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미노산 기억나시죠? 아지모노프가 바로 아미노산 만든 화학회사이긴 한데 거기에서 이 아지모노프 필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 PCB 기판에 있는 유리 섬유들을 판판하게 쭉 만들어놨어요. 그냥 붙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결론적으로는 10 마이크로미터가 아니라 5에서 6 마이크로미터까지 거의 절반 정도를 더 미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면적에 배선이 더 2배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에 쓰이냐? 바로 지금 그 기판이 바로 엔비디아 AI 칩에 쓰입니다. 엔비디아 AI 칩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칩 온 웨이퍼 서브스트레이트 말씀드렸잖아요. 코어스의 서브스트레이트가 바로 ABF 필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든 대부분 AI 칩 설계 회사들이 이 ABF 패키지 기판을 살려고 다들 불 켜고 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의 가장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니토보, 이비덴이라고 하는 일본사들은 약 3년 혹은 5년까지 다 팔렸어요.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바로 삼성전기와 이노텍입니다. 삼성전기가 훨씬 잘 되고 있고요. 이노텍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노텍도 지금 잘 들어가고 있고 지금 벌써 기판 개발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판이 엄청나게 쇼테이지가 나온다고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회사의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삼성전기가 시가총액이 벌써 5등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1년 만에 15배 올랐어요. 1500% 올랐어요. 1500. 말이 안 되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놀라가지고 중에 파신 분도 많겠고 저걸 전기를 계속 들고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너무 올랐어요, 실제로. 근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간에 쇼티지가 왔습니다. 근데 삼성전기나 이노텍이 둘 다, 그러니까 특히 삼성전기가 기판뿐만 아니라 결국에 얘네가 전력이 들어오잖아요. 전력이 컨트롤 해주는 걸 뭐라냐면 MLCC라고 해요. MLCC. MLCC가 전력 컨트롤 해주는 건데 이것이 1등이 누구냐? 무라타라고 하는 일본 회사거든요. 요거가 하나가 있어. 그래서 기판에다가 전력 컨트롤 해주는 MLCC 바르고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한 게 실리콘 캐패시터라고 이것도 전력을 저장해주는 장치거든요. 요 세 가지가 다 뭉쳐져 가지고 이 반도체의 성능을 좋게 해주는 기판의 소스인데 이 실리콘 캐패시터는 작은 MLCC입니다. 왜냐하면 MLCC는 조립으로 만드는데 실리콘 캐패시터는 뭘로 만드냐? 바로 반도체 전공정을 씁니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회사와 삼성전기 같은 그룹에서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데는 삼성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 가지 정도의 기술이 기판에 대해서 이비덴 니토보 같은 일본 회사만큼의 품질 나오지 않아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품질이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엄청나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고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대비 삼성전기는 올해 한 1.3조 원 예정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을. 삼성전자가 하루에 1조 원을 벌기도 해요. 하루에 매출 1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300조 원을 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매출 규모를 봤을 때는 아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규 시장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삼성전자 메모리, 하이닉스 메모리보다 더 쇼트지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기판을 투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기판 설비 등 투자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기나 이노텍이 기판으로서 엄청 올랐고, 제가 아마도 3개월 전인가 얘기 드렸던가 그렇기도 해요. 저도 아쉬워하는 게 3개월 전에 좀 샀다가 저도 팔았거든요. 네, 왜냐면 이렇게까지 오르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놔두었던 강심장인 분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저걸 오래 샀던 분들이 큰 이익도 얻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결국에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쇼티지가 뭐냐, 기판 쇼티지가 나왔다. 대표적으로 일본 회사가 좋긴 하지만 그 다음에가 삼성전기, 뒷쫓아오는 게 이노텍.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이라는 회사도 비슷합니다. 기판이 쇼티지가 심하다. 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품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 전기를 안정잡아주는 부품이다. 결국에는 이런 게 뭐냐면 전체 AI 팩토리라고 엔비디아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광 기술 같은 게 요새 난리죠. 광 기술은 왜 그러냐? 전기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데 광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광이 광자를 쏘는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배선은 뭐죠? 구리 배선이죠. 구리 배선은 뭐냐? 구리는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하가 전달돼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광은 뭐죠? 얘는 전자가 아니라 광자죠, 광자. 그럼 전자랑 광자가 뭔 차이냐? 전자는 질량이 있어요. 양성자의 1639분의 1입니다. 저희 중학교 때 배웠는데. 그 내용이 어쨌든 질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손실이 있어요. 저항이 발생하니까. 근데 광자는 질량이 없고 에너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없습니다. 손실이 없으니까 빠르죠. 여러분께서 이제 가장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미국과 통신할 때 무선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광 케이블이 달려 있어요. 네, 광통신이 달려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연결하는 어딘가 기지국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 광 기술 같은 경우가 첫 번째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전선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 왜냐면 옛날에는 얘네들이 실제로 이 AI 반도체의 AI 서버라고 하는 것이 구리선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결해주는 부위, 뭐 렉과 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부 부위도 다 구리선 연결되어 있는데, 얘네가 전력 손실도 있는데 뭐도 있다? 속도도 느려지는 거죠,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은 이게 아무리 GPU가 빨라도, HBM이 빨라도 속도가 느리면 아무 또 소용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가 전력을 각 부분마다 전달해주는 이런 광 기술 같은 경우나 이런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성능과 손실에 있어서의 이 상당히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 때문에 수혜받았던 대표적인 것이 일단 미국에서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로멘텀이라는 회사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마벨이라는 회사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광통신의 유리섬을 만드는 게 코닝이기도 하고, 이렇게 광 기술 관련된 내용은 어쨌든 간에 미국이 가장 표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 딱 생각해보시면 광은 꼭 어디죠? 군사, 레이저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군사력이 센 이쪽이 굉장히 강했던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굉장히 강하고 표준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쪽에 대한 이야기 많이 있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은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 아주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대한광통신, 뭐 오이솔루션, RF 머티리얼스 이런 데 있거든요. 이 RF 머티리얼스는 약간은 좀 더 미국 회사랑 연결된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아직까지는 뭐다? 약간의 모멘텀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AI 서버는 무조건 전력이 안정적이고 손실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광기술, 그 다음에 전선 같은 것들의 기술이 쇼티가 많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BM 그중에서도 잘 붙이고 잘 연결하는 기술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어떤 주식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는 칩만 잘 만들면 부족한 시대가 왔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주인공이었던 애들이 우리가 2022년 오픈에 빵 터졌을 때 딱 뭐가 나왔냐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GPU가 제일 중요하대 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GPU가 중요하다.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GPU가 중요해? 근데 그 다음 GPU 성능이 누가 중요해? 선택상에 불과했던 HBM이 중요해. HBM에서 24년부터 빵 터졌죠. 근데 HBM 잘 만들고 칩도 만들어서 GPU를 만들었어? GPU 만들려고 했으니까 뭐가 부족해? 기판에 붙여야 되네. 기판이 부족해요 지금. 근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칩을 다 완성품을 만들었어요. 칩을 다 쌓아놨어. 그랬더니 뭐가 필요해? 칩하고 칩만 있는데 옛날에 옆에가 링크가 안 주면 안 되겠는데? 기존에 그래서 이걸 만들었던 거를 NVLink라고 그래서, 그것은 실제 설계 기술입니다. 그 통신 설계 기술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 통신 칩 같은 거죠. 그래서 그쪽이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렇게 통신까지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렉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전체 쌓여진 렉인데 지금 예상으로는 베라루빈 GPU 한 장이 1억이 넘거든요. 이것이 모여있는 거가 하나의 렉인데, 렉의 가격을
150억 혹은 3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렉이 모여서 이만큼 이 정도 되는 데이터 센터인데 요게 하나씩 있을 때 여기를 연결해주는 부위가 광이 아니면은 얘가 손실인데 전력이 안 좋은데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가 바로 광 기술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스럽게 얘네 전체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친다면요. 걔네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최신 베라루빈 GPU가 들어가게 된다면 얘네가 1기가와트 정도 원전 한 개를 쓸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보통 기준이거든요. 그때의 얘네의 비용이 60조 원 정도 됩니다. 60조 원. 60조 원 중에서 절반 정도가 GPU예요. 30%가 HBM 같은 메모리고요. 그 다음에가 50에 30 썼으니까 20 나머지가 그 다음에 광 기술, 그 다음에 기판 기술과 건설 비용입니다. 이렇게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I가 결국에는 제조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AI가 제조업인데 대표적으로 설계가 많이 들어가던 GPU라고 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50대, 30대, 10대 10이에요. 예, 이렇게 전체 그 비용으로 보자면 그럼 얘네들이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확 뛴 게 메모리가 옛날에 얘가 10%도 안 되거든요. 10%가 30%가 됐으니까 3배 뛴 거죠. 그 다음에 전혀 없었던 게 뭐죠? 구리선이었던 게 광기술이잖아요. 이게 10%여도 모멘텀이 큰 거죠. 없다가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광이 엄청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판 같은 거 슈테지 많이 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없었던 거가 광기술과 기판 기술이 없다가 생겼으니까 이 두 기업과 관련된 주식들이 엄청 뛴 거고 메모리는 많이 뛴 거 맞고 엔비디아는 생각보다 요즘에 덜 주식이 오르잖아요. 그 이유는 엔비디아 GPU가 중요한 걸 알겠고 돈 잘 버는 걸 알겠는데 계속 그만큼처럼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어렵기 때문에 크게 4단계 GPU, HBM 같은 메모리, 광통신, 광기술, 기판기술 나머지 건설까지 포함돼서 요것이 다 칩만 잘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뭐라 했냐? 자기가 칩 회사가 아니라 AI 팩토리 회사라고 그랬습니다. AI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AI 팩토리라고 그랬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닌 부품주, 소부장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될까?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좋은 뉴스가 실적으로 안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앞에 1, 2, 3번 같은 경우는 새롭게 AI의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공정 과정, 생산 과정 내에서 만든 게 소재 부품 장비거든요. 그러면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는 저는 이제 좀 더 주식을 사왔다 팔았다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1등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1등 기업은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장비주들은 1등 기업이 있는 게 아니다. 아주 좁은 니체 마켓에서 가끔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는 저는 외려 우리나라 지금 수급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만 계속 사게 되면 또 이제 방금 또 기사 났습니다. 버핏 지수죠. 버핏처럼 봤을 때 가치가 너무 올라갔다. 과열이다. 그러면 좀 아까 수급이 사라지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까?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이 지금 버핏 지수 제일 높아요. 그러면 한국 시장에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안정적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코스닥 이런 것들 다 막 드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외려 미국 시장에서의 장비 중에서 탑5 회사 어플라이드, 램텔, ASM, KLA 같은 이런 탑5 장비사들은 독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1등 기업들은 별로 안 떨어집니다. 실제로요. 지금 저도 뭐 계속 갖고 있긴 한데 계속 올라가요.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실제로. 별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런 주들이 생각보다 미국의 소재사들도 많이 있어요. 소재사 중 몇 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은 좀 마음 놓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도체 경기가 확 거꾸로진다면 다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얘기했다시피 AI가 꼬꾸라져, 반도체가 꼬꾸라져 이 정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특이한 거는 AI 회사는 꼬꾸라지면 다 망해버려요. 안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반도체 회사는 이만큼의 모멘텀이 크진 않지만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익은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는 보실 거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장비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해보시면 좋겠다. 1등 하는 회사들이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고 국내 장비사들은 저는 약간 위험하다고 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그나마 투자할 때 코스닥 코스피로 나온 건 무엇일까? 소재 쪽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장비보단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전체적으로 쭉 봤었을 때 소위 생산이 되면 될수록 왜냐면 장비는 뭐 어떻게 되죠? 한번 매출 딱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늘어날 게 별로 없어요. 장비 사고 나서 유지부수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가동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 반도체 전체 생산 중에서 생산 원가 1%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소켓 같은 거 소켓 테스트 해주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저기 많이 아시다시피 리노공업, ISC, 두산 테스나 근데 이건 이제 파운드리냐 메모리냐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데는 뭐죠? 전체 원가에서 테스트 소켓 같은 건 1%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쓰죠? 그냥 다 써버립니다. 삼성전자 같은 데서 그냥 무한히 써버려요. 돈도 얼마 안 되는 웨이프 하나 팔면 10억인데 여기 들어가는 거 1,000만 원 돈도 아니거든요. 거기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훨씬 더 영업이익이 좋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 쪽에 대해서 저 장비 쪽은 좀 더 저는 기술력이 있는 탑 회사들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소재 부품 쪽에 봤었을 때는 비용이 적더라도 이익률이 좋은 회사들, 가동률이 있을 때 무조건 올라가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과 함께 기술력이 있는 것들을 좀 가려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장에서는 개인은 삼성전자를 사고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인데요. 이렇게 보는 기준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뭐 되게 복잡한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 굉장히 소위 변동도 되게 컸는데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가 현재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오르는 폭이 있겠다라는 게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약간의 중장기적 가능성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는 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부가 많죠. 사업도 되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리스크 같은 게 너무 다양하다. 이런 측면이 또 없지 않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포지셔닝상 특히 이제 AI 반도체상에서 이 회사가 저평가가 되게 많이 됐다가 급격히 상승을 했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는 말하자면 마이크론하고 비견될 정도로 주식의 제품의 상황이 된 것 같고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실 게 외국인들 해외에서 많이 샀던 게 마이크론, 샌디스크 이런 쪽을 많이 샀는데 단일 품목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워낙에 다양한 것들 만들고 있고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삼성전자가 중장기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혹은 삼성전자가 덜 오르고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런 거를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더 미래로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자금도 되게 다양해 여러 가지인데 특히 외국인들은 어쨌든 우리나라라는 신흥 마켓이죠.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거에서 아주 오래 있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코스피 코스닥에서 국내 주식에서 계속 살겠죠. 그러면 국내 주식을 샀는데 삼성전자를 빼고 사는 건 되게 이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들겠죠. 근데 외국인들은 일개 종목에 불과하다고 친다면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SK하이닉스에 어쨌든 샀다 팔았다를 할더라도 좀 더 이익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측면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단일 종목 이슈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사는 것 같다. 두 번째로는 그 단일 종목인 게 마이크론과 키옥시아, 샌디스크 비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개인분들과 달리 외국인분들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이 이머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좀 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좋아하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보는 건 미디어에 들어가는 게임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AI 사이클을 누가 타느냐 이 여부에서는 결국에 24년도부터 SK하이닉스가 HBM3, 3E 쪽에 대해서 상당히 이익을 많이 거두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익도 더 많이 나고 좋아진 삼성전자가 어려웠었죠. 작년도 벌써 이제 1년 전이네요. 작년 2분기, 3분기 때 실적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0.5조였습니다.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거의 100조를 90조 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는 5천억이었어요. 5천억 원. 실제 먼저 SK하이닉스가 어쨌든 간에 수혜를 받았고 이익이 공고하다. 그건 우리나라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시기에는 SK하이닉스란 주식을 HBM3 같은 게 아니었으면 삼성전자보다 우선하다고 생각하시기 어렵거든요. 여전히 HBM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삼성하이닉스가 더 좋다. 라는 걸 가지고 계시고 그건 외국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사이클 HBM 때문에 먼저 산다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소위 구매, 매매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더 쉽게 사는 이유는 조금 가격이 싸다는 느낌도 있고 익숙한 느낌도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큰 거는 주식 투자에서 더 중요한 거는 원래 그 현재 거래 가격인 가격보다는 시가총액이죠. 시총을 원래 봐야 되긴 하는데 시총을 따로 보기 쉽진 않고 그러면 한 주당 가격이 싼 걸 더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 주당 투자 금액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일정 정도 금액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있다. 그럼 하이닉스는 지금 사면 4개 살 수 있을까? 5개 살 수 있을까? 이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35만 원 전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이 측면이 또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다가올 때 몇 개를 사더라도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더 쉽게 살까 여부는 그거 말고는 일단은 첫 번째
삼성전자가 조금 덜 오른 것 같다라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개 비교했을 때 하이닉스가 낫다, 삼성전자 낫다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의 6대4 비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대4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하이닉스가 좀 더 좋을 것 같은 게 6, 아닌 삼성전자가 4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6으로 보고 하이닉스 4로 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두 회사에 두 개 다 있다는 건 상당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메모리 사이클 상에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올해의 영업이익은 더 높습니다. 이번에 기억하시겠지만은 25년도 4월 4분기 때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20.1조였거든요. 하이닉스가 그때 18조 원이 나왔어요. 거의 붙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 25년 1분기 때가 삼성전자가 57조 원을 벌었습니다. 하이닉스는 38조 원을 벌었거든요. 생각보다 격차가 좀 낮죠. 이런 상태인 거고. 근데 이게 HBM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단품 D램과 낸드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이 상황은 근데 생각보다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앞서갈 거거든요. 하이닉스가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부분으로 보자면 상당폭 한 1, 2분기 정도에는 하이닉스가 더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걸 따져봤었을 때는 하이닉스가 이익은 더 많이 냈지만 올해는 어쨌든 영업이익은 삼성전자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예상키로는 한 올해 한 300조 원 넘냐 안 넘냐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거의 450조, 만대는 500조까지 해가지고 전 세계 1등 할 것 같다. 근데 하이닉스는 그거보다 좀 낮은 편이긴 하죠.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금액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게 이제 투자 금액도 있을 수도 있고 회사 살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다행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좀 더 저평가되지 않았을까? 이번에 이익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댓글 같은 거 달리거나 뭐 저도 방송할 때 보면은 하이닉스는 단기간은 어쨌든 좋은 것 같다. 특히 올해는 나쁘지 않다. 근데 내년부터나 중장기 봤을 때 삼성전자가 더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측면이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단기 수급 문제보다는 큰 고객사에 실제로 들어간다. 이런 확실한 뉴스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수급 문제로 봤었을 때는 외려 하이닉스가 너무 또 돈이 몰린 경향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가 이게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는 측면도 있고 외국인들이 단기 자본이 많다고 볼 수도 있고요. 레버리지도 하이닉스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그게 소위 흔들림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수급 문제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다 공통인데 하이닉스 조금 더 불편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수급에 대한 영향성이 큰 것 같다. 그렇다고 치면 두 회사가 비슷한데 좀 더 삼성전자가 조금 낫다. 근데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를 둘 다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후 쪽에 들어겠지만 HBM4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지는 소위 복합 제품이죠.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두 개 다 할 수 있는 이 복합 제품, 토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에 따라서 다양한 고객들을 또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고객이 들어와서 새로운 수주를 받아낸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매출과 영업이익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뉴스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마실 거는 그러면 그런 뉴스가 나면은 바로 매출이 발생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작년 한 1, 2분기 때 테슬라의 수주를 그때 받아서 삼성전자가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의 웨이퍼 생산이 올해 말 정도나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주 받았다? 이번에도 나왔던 게 구글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구글 얘기도 나왔는데 구글 받아서 매출의 발생은 생각보다 좀 뒤쪽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됐다? 그러면 뉴스가 올라간다? 이런 측면보다는 실제 매출을 찍히는 거나 이 기간을 좀 더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중요하긴 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볼 때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시기적으로 보시면 당연스럽게 6월 25일 날 있을 마이크론의 컨퍼런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요즘에 계산되는 게 마이크론이 지난 1분기 때가 영업이익이 18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보통 2배 정도가 하이닉스, 3배 정도가 삼성전자 이렇게 정도로 좀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대부분의 현재 비즈니스 규모도 좀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보실 건 당연스럽게 마이크론 실적이 직접적으로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 회사들의 투자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지금 뭐 특별히 아주 어려운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친다면 결국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3개의 회사가 메모리 생산량이 언제 늘어날 것인가의 문제일 텐데요. 그것이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지냐 마냐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내년 말 정도에나 웨이퍼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올해 말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수급 측면에 있었을 때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라는 걸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마이크론의 실적을 한번 보시고 빅테크 회사하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것에 컨퍼런스를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가 이제 실제 이 가격들이 얼만큼 늘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이 생산성, 라인의 확장, 생산성 증가, D램과 낸드의 가격 이런 측면까지 보시게 된다면 굉장히 깊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AI의 쇼티지에 대해서 얘기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술적으로 좀 어려우신 내용도 있었겠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AI는 쇼티지가 맞는 것 같다. 그다음에 주식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메모리 쪽의 회사들의 수급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말고 다른 쪽에 본다면 크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을 자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 같은 걸 잘 보셔야 될 거겠지만 중장기적 하실 분들은 결국에는 기술력이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유튜브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